2019년 부동산 시장은 모든 것이 치솟은 한 해였다. 2019년까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거시장은 지난 6년간 쉼 없이 상승하면서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동안 집값을 올리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3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입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택 약 13조 2342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며 특히 중국인이 5조 9832억 원을 차지해 중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 외국인 주택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외국인은 서울 주택 1만 341채를 사들였고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은 4,701채 채로 절반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구입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이다. 제주도는 2008년 금융위기 무렵에 지은 콘도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투자 이민제 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해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준 뒤 5년이 경과하면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제공했다. 그 결과 2011년 전국적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440만 947제곱미터였으나 2015년에는 1422만 900제곱미터로 3.2배 증가했고 2016년 기준 외국인의 토지 취득 비율은 서울 0.5%, 경기 0.4%인 반면에 제주도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은 전체의 1.1%로 2배 이상 높았고 제주도 토지를 구입한 전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은 44.4%를 차지했다. 또한 5년이 경과해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은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영주권의 혜택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의 아파트를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강화된 주택담보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등 3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대다수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국은행이나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고 설령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금융허브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서울 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재외동포, 난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의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이 양도한 자산은 1만 5,454건, 양도소득 금액은 9,634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또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가지고 코인시장, 사인간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환전해 국내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중국인이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영등포 쪽 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인들은 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고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국인은 자금 출처까지 다 파는 데 비해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돈을 조달하는지 조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현행 법이라며 돈 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